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정말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바로 GDP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이 거대한 지표가 사실은 아주 간단한 몇 개의 조각으로 딱 맞춰진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불랑샤 교수님의 명저 거시경제학 교재를 따라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경제 활동의 규모를 어떻게 딱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답이 오늘 우리가 배울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이 GDP가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GDP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GDP를 이루는 핵심 엔진인 소비, 성장의 씨앗인 투자, 그리고 정부와 해외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조각들을 다 합쳐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GDP의 기본 설계도부터 시작해 보죠.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뼈대, 그 항등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식이 바로 거시경제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Y는 GDP,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 생산을 말하고요. 이게 뭐랑 같냐면 C, I, G, NX 이 네 가지의 합과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호가 그냥 등호가 아니라 줄이 3개죠? 이게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표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수학 공식처럼 왜 그런지 증명해봐. 이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것 Y는 결국 누군가가 쓴 돈, 즉 가게가 쓴 돈 C, 기업이 쓴 돈 I, 정부가 쓴 돈 G, 그리고 해외 부문이 쓴 돈, NX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당연한 약속인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2018년 미국 경제를 한번 보세요. 와, 딱 봐도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소비 C가 무려 68%를 차지합니다. 거의 70%에 가깝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보통 제조업이 강한 독일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 소비 비중이 한 50%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거의 70%라는 건 미국 경제는 정말 소비가 먹여 살리는구나. 소비가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휘청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핵심 엔진, 소비 C부터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비에는 대체 뭐가 들어갈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 사 먹은 거, 친구랑 영화 본 거, 새로 산 옷,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 위해 쓰는 돈, 이게 전부 다 소비, C에 포함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까 봤듯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니까요. 그야말로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소비가 지금 당장 경제를 움직이는 연료라면 투자는 미래의 성장을 위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장의 씨앗, 투자, I가 경제학에서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경제학에서 투자라고 하면요. 미래에 더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쓰는 걸 말해요.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들여오는 비주거용 투자,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이나 제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을 짓는 주거용 투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무언가 새로운 생산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그럼 제가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도 투자니까 GDP에 포함되나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탁 말씀드리면 그건 GDP에 포함되는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투자랑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투자는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왼쪽 보세요.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 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생산 능력이 짠 하고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GDP에 포함돼요.
이걸 경제학적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건 어때요? 이건 그냥 기존에 있던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소유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서 저한테로 넘어오는 것뿐이죠.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 투자는 GDP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사실 투자에는 숨겨진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재고 투자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올해 자동차를 100대 생산했어요. 근데 90대만 팔렸어요. 그럼 창고에 10대가 남아있겠죠? 경제학에서는 이 팔리지 않고 남은 10대를 기업이 스스로에게 투자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10만큼 재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생산은 100대가 됐으니까요. 반대로 올해 100대 생산했는데 작년에 남았던 재고까지 꺼내서 110대를 팔았다? 그럼 재고가 10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재고 투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생산된 것과 팔린 것의 차이를 맞춰주는 회계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두 조각이 남았네요. 바로 정부 G와 해외 부문 NX입니다. 이 두 조각까지 맞추면 GDP라는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정부 지출, G는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 국방을 위해서 전투기를 산다거나 도로를 새로 깐다거나 공무원들 월급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쓰는 돈이라고 해서 다 G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연금이나 정부가 빚내서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이전 지출이라고 부르는데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연금은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 생산의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득을 정부 주머니에서 개인 주머니로 이전시켜주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제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GDP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GDP가 뭐라고요? Gross Domestic Product. 이 domestic, 즉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땅 안에서 만들어진 것만 계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다음 항목인 순수출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수입은 왜 빼주는 거죠? 수입이 많으면 경제에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계산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회계적인 조정일 뿐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비 C나 투자 I 항목에는요, 우리가 산 국산차도 있지만 벤츠나 BMW 같은 수입차에 쓴 돈도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GDP는 뭐라고요? 국내 생산만 계산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생산된 벤츠 값은 빼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CIG에 포함된 수입품의 가치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쫙 빼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판 물건, 즉 수출 X는 당연히 우리나라 생산이니까 더해주고 플러스 반대로 우리가 외국 물건 사온 수입 IM은 우리나라 생산이 아니니까 빼주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친 X 빼기 IM을 우리가 순수출, 네트 엑스포츠, 줄여서 NX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순수출이 플러스면 무역 흑자, 마이너스면 무역 적자라고 뉴스에서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2018년 미국 경제라는 완성된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18년 미국 GDP가 대략 20조 5천억 달러 정도 됐네요. 와, 규모가 엄청나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소비가 거의 14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투자가 3.6조, 정부 지출이 3.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수출은 마이너스 6,250억 달러 정도네요. 무역 적자였다는 뜻이죠.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소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다시 한번 실감이 나시죠? 자,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GDP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이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둘째,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 경제는 소비 C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셋째,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 I는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장이나 집을 짓는 거다. 마지막 넷째, 수입 IM을 빼는 건 수입이 나빠서가 아니라 국내 생산만 계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다. 이 네 가지만큼은 오늘 강의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DP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경제가 불안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갑을 닫기 시작한다면, 즉 GDP의 가장 큰 덩어리인 소비, C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과연 다른 조각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 I나 정부의 역할 G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이 각각의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